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빛치과병원의 실장 신사아 실장입니다. 네, 원장 정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강 건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티스토리를 통해서 한빛치과 원장님과 함께 구강 질환과 전신 질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속 건강이 몸 전체 건강과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입속에 있는 질환들 중에 이제 만성화된 질환, 예를 들어 충치가 방치됐다든지 풍치, 잇몸 질환이 방치됐다든지 했을 때 일단 다량의 세균이 입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잇몸 질환의 경우에는 더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잇몸 질환은 잇몸이 붓고 합니다. 그러면 확장된 혈관을 통해서 세균이나 세균의 독소가 타고 흘러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혈관을 타고 가는 모든 곳에 다 가는 거예요. 심장을 통해서 뇌부터 폐도 가고요. 심장은 당연히 가고요. 각각의 장기로 다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속에 있는 만성질환, 특히 잇몸 질환의 경우에 전신 질환과 연관이 아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네네네. 그러면 구강 질환이 네. 뇌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뇌는 의외로 혈관 조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혈류를 소비하는 조직이에요. 이 세균들이 타고 올라가게 되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아까 만성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균의 독소나 이런 것들이 늘상 미세하게나마 계속 간다고 하면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들도 더 유발한다고 하고, 뇌졸중 발생률도 2.8배 정도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은 구강 건강을 아주 잘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구강 질환이 심장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아, 그럼요. 특히 이제 심장은 중요합니다. 심장외과 이런 쪽에 수술을 앞둔 분들은 의뢰를 많이 하십니다. 수술 앞서서 입안에 있는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면 먼저 치료를 해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심장을 치료하잖아요. 그럼 심장에 상처가 나는 거죠.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수술 이후에 상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온몸을 타고 도는 세균들이 공격을 한다면 거기에 염증을 유발하고, 그건 자칫 전신적으로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증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미리 오셔서 치과에서 치료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 질환이 네. 폐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건강한 상태에서 폐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제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아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흡기 질환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기침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기관지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좀 조절이 안 되면 폐렴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폐렴이 있다는 건 이미 폐가 공격받아서 염증 상태에 있는데 입안에서 늘 만성염증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더 염증 요소가 부과된다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겠죠.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그런 폐렴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구강 질환이 소화기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아우, 당연하죠. 구강은 소화기계의 관문이에요. 네. 입 안에 건강해야 이게 이제 전체적인 소화기계가 건강한 거죠. 많은 분들이 유기농 찾으시잖아요. 좋은 재료를 사서 먹는들, 입 안에 이미 엄청난 수의 세균이 있다면 세균하고 범벅을 해서 우리 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노력만큼 입안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나 간염과 같은 만성 질환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네, 맞습니다. 당뇨의 경우에는 혈중에 당 성분이 높아요. 그래서 당이 높다는 거는 아까 세균들이 먹고 살 원천, 소스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세균 감염, 바이러스성 감염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세균들이 좀 더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거꾸로
작은 염증이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풍치하고 당뇨는 연인 관계라고 그래요. 네, 당뇨가 있으면 풍치도 커지고 거꾸로 풍치가 심하면 당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당뇨 있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또 간염도 흔한 질환이라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간은 우리 몸에 있어서 면역계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세포들을 생성하고 하기 때문에 간염, 만성 간질환, 간경화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안에 있는 작은 질환이 확산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치료제들이 대부분 피를 좀 묽게 하고 약간 지혈을 방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내과에 의뢰를 해서 꼭 치료를 먼저 좀 받으십사 하고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또 이제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에 이런 만성 질환이 있게 되면 이런 약해진 간에서 계속해서 뭔가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피를 보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또 진료들을 통해서 세균수를 줄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치과 방문을 좀 자주 하셔야 되고요. 만성질환을 잘 조절하는 게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원장님, 네. 전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 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면역력을 좀 높이시려고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치아에도 건강한 음식이어야 되고 우리 온몸에도 건강한 음식이어야 되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고 고당류보다는 저당류, 그리고 단백질, 균형 잡힌 그런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각각의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 처해진 구강 환경이 다릅니다. 그 미리미리 좀 그런 걸 케어하고 만성질환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문가하고 협진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건강한 우리 삶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구강 건강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구강 질환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뇌졸중 등과 같은 심각한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구체적인 습관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